지금 세계 판도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면서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강력한 두 개의 비전이 맞부딪히면서 우리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잿더미 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말 그대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때 승전국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 새로운 질서의 기본 원칙은 정말 멋졌어요. 모든 나라는 독립적이고 평등하다. 하지만 바로 그 시작부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해놓고 현실은 어땠을까요? 몇몇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평등한 존재가 된 거죠. 왜냐? 승전국들만 가진 거부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한 하나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뭐든지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자 이 결함투성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아주 명백한 승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미국이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힘을 휘둘러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미국이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나라가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중국은 자신들의 경쟁자인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 즉 세계화라는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우고 WTO에 가입해서 세계 경제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는요,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위기로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휘청거렸죠. 그런데 중국은 어땠을까요? 거의 타격 없이 오히려 성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힘의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나라. 이 격차는 각국 내부에 아주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요. 그리고 그 폭탄은 결국 정치 무대에서 터지고 맙니다. 미국부터 한번 보죠.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덕분에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당연히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텅 비어버렸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평범한 중산층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그는 사람들의 불만을 정확히 읽어냈고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끝장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쌓이고 쌓인 불만이 터져나온 결과였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정치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던 중도층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중국으로 가볼까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국 역시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적, 즉 부패였죠. 그는 과거 소련 공산당이 왜 무너졌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부패 때문에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던 거죠.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당의 생존을 위해 부패를 없애고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를 살리는 기업가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위축되죠. 반대로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가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당의 통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죠. 자,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강국이 세계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동시에 각자 자기 안에 깊은 모순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직접적인 전쟁은 피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첫째,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둘째,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아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두 문명, 두 시스템이 각자의 시험대에 오른 거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 모델은 극심한 내부 분열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중국 모델은 과연 창의적인 신세대의 열망을 채워줄 수 있을지 시험받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의 질서는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아니면 다시 힘센 놈이 장땡인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될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삶이 달려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